자, 일단은 얘를 편집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얘를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할 건데, 편집을 할 때 영상이나 오디오를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원본을 우리가 지금 다운받은 원본의 스펙을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스펙이냐면 프레임의 너비, 높이, 그 다음에 뭐 비트레이트 이런 것들을 초당 프레임 수 같은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일치시켜서 일러스트나 포토샵으로 치면 캔버스를 맨 처음에 잡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영상도 저 맨 처음에 저 초당 프레이밍 수 같은 걸 맨 처음에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걔를 확인하는 방법은 비디오 플레이백에서 마우스 우클릭 속성 들어가 볼게요. 비디오 플레이백에서 마우스 우클릭 속성 자세히 들어가 봅니다. 잠깐만요. 지금 다운받은 거에 스펙이 얘는 안 나오네. 안 나오면 곤란한데. 제가 아까 유튜브에 링크 거놨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이제 제대로 들어오네요. 자,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 자세히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 너비가 640에 높이가 360이고 그 다음에 초당 프레임 수가 29예요. 요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자, 초당 프레임 수까지 확인이 됐으면 이제 저 사이즈로 프리미어에서 빈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빈 문서를 만들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검색 프리미어라고 검색할게요. 프리미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어도비 프리미어에 CS6가 깔려 있을 겁니다. 걔를 보도록 하죠. 이걸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프리미어. 자, 프리미어를 여셨으면 우리가 아까 확인한 대로 뭘 만들어야 되냐면 뉴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볼게요. 뉴 프로젝트에서 이게 HDV인지 그러니까 고화질인지 중화질인지 이건 화면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1920 넘어가는 거는 HDV로 잡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 645니까 DV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 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이 지금 C 드라이브의 내 문서 안에 어도비의 프리미어라고 되어 있는데 저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편집하려면 반드시 저 폴더 안에 있는 거를 잘 보존을 하셔야 돼요. 저런 거보다는 D 드라이브의 특정 폴더를 만들고 하는 게 나중에 낫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디스크에 볼게요. 자, 이 비디오와 오디오 작업은 하드 용량을 메모리처럼 써요. 그렇기 때문에 C 드라이브의 공간이 모자르면 얘가 버벅버벅 하다가 뻥 나버립니다. 멈춰버려요. 그래서 스크래치 디스크라는 녀석을 어디로 잡아주시는 게 좋냐면 D 드라이브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를 다 D 드라이브로 잡아볼게요. 브라우저 해서 D 드라이브가 용량이 지금 126기가나 있으니까 D 드라이브를 다 잡을게요. D 드라이브의 특정 폴더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하자. 저는 D 드라이브에다가 제 이름으로 하나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를 지정을 해볼게요. 지금 루트에다 하면 엉뚱한 게 계속 거기 루트에다가 지저분한 게 만들어질 거니까 다 D 드라이브에 여러분 폴더를 지정하시고 그리로 바꿔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D 드라이브에 KDJ라고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맨 밑에 얘도 우리가 만들려는 요 문서도 프로젝트 파일도 D 드라이브에 KDJ 폴더 안에다가 할게요. 이름은 비발디라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스크래치 디스크를 다 D 드라이브로 바꿨어요. 오케이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사이즈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프리셋이 있어요. 스탠다드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어디를 주로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 비디오 세팅입니다. 비디오 세팅에서 크기가 지금 내가 확인한 거랑 똑같은 게 있으면 걔를 선택하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다운받은 거랑 얘랑 똑같은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640에 360에 29인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세팅으로 갑니다. 세팅.
맨 처음에 시퀀스 프리셋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측에 세팅으로 할게요. 세팅에서도 모드를 뭐로 바꾸냐면 커스텀으로 바꿔요. 세팅으로 오셨고 커스텀으로 바꿉니다. 세팅으로 와서 커스텀으로 바꾸셨으면 여기에 프레임 사이즈와 너비를 우리가 확인한 대로 넣어준다고요. 아까 확인했더니 비디오는 640에 360이었어요. 640 360 640 36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초당 프레임 수가 있죠. 초당 프레임 수 여기 타임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2997로 잡아주십니다. 초당 프레임 수에서 2997. 지금 비디오랑 살짝 눈곱만큼 달라요. 이 정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맞출 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비율이 안 맞으면 영상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16대 9라고 되어 있는데 1대1로 맞출게요. 여기 스퀘어 해서 1픽셀, 가로 2픽셀, 세로 1픽셀, 한 픽셀의 비율을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 비율은 16대 9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키워 있는데 1대1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뭘 맞춰야 되냐면 오디오를 맞춰야 됩니다. 오디오를 잠깐 보면 얘가 오디오의 프레임 수를 속성으로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세히를 보면 오디오의 샘플 속도가 44K kHz로 돼 있어요. 44. 자, 그럼 이것도 맞춰야 되는 겁니다. 44에 맞춰 볼게요. 여기가 30이 아니라 44로 맞춰 주세요. 자, 지금 커스텀으로 바꿨고 2997 사이즈 640에 360 그리고 1대1 그리고 오디오의 포맷을 440으로 맞춰 줬습니다. 이게 다 맞아야지만 그 다음에 프리뷰는 뭐 상관없고 오케이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프리미어의 첫 화면입니다. 왼쪽은 미리 보기, 왼쪽 하단은 에셋이라고 해서 비디오 편집에 필요한 영상, 음악 또는 스틸 사진, 자막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다가 만들어서 볼 수 있고 그 필요한 거를 어디에다가 우측에 타임라인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서 시퀀스의 타임라인에다 끌어다 놓으시면서 영상 편집을 하는 거고 얘가 완료된 화면의 미리 보기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최종 화면의 미리 보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 다운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로드를 해볼게요. 에셋 자원을 로드하는 방법은 파일에 임포트로 할 수도 있고 파일에 임포트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빈 공간에서 마우스 클릭 임포트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더블 클릭할게요. 자, 저는 아까 다운받은 거를 KDJ 폴더에다가 넣어놨고요. 이 드라이브에 놨었네. 플레이백해서 mp4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아까 다운받으신 비디오를 이렇게 불러오십니다. 불러오셨습니까? 자, 편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프리뷰에서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이쪽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방법은 얘를 통째로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뷰에서 필요한 부분만 내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볼게요. 얘를 비디오 가져오신 걸 더블 클릭해 보십니다. 더블 클릭하면 프리뷰 소스 요 창으로 들어와요. 더블 클릭해 보실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지금 왼쪽 상단에 이 소스 화면에 왔는데 여기서 원하는 구간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플레이를 할 건데 단축키를 쓰시는 게 편해요. 단축키는 J, K, L입니다. J는 백워드 뒤로, K는 스탑이고요. 얘는 포워드입니다. 한글로 돼 있어야 돼요. 키보드가 JKL이라고요. 그래서 양손을 다 쓰는 거예요. 왼쪽은 키보드에 오른쪽은 마우스에. 그래야지 편집을 빨리 할 수 있다고요. 제가 JKL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 K 눌렀고요. L, K, 뒤로,
J가 뒤로, K가 스탑, L이 앞으로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하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마구 누르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스탑, 다시 뒤로. 자, 어느 구간을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여기를 끊어봅시다. 2분대에 가보시겠습니까? 여기 2분대, 여기 숫자 입력할 수 있어요. 2분대. 클라이맥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편집해서 써보려고요. 자, 2분 3초 때에 가보겠습니다. 2분 3초 때. 자, 지금 JKL로에서 스탑 뒤로 가기를 하고 있는데 허리를 딱 숙이기 전에 여기 화면 전환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멈출게요. 키보드의 좌우로는 1프레임 바이 1프레임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키보드의 좌우. 그래서 여기 화면에 말고 이 화면부터 한번 해볼게요. 2분 03초에 16입니다. 2분 03초에 16 콜론을 해서 하나하나 입력하시면 그 구간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부터 약 10초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 10초만 선택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키보드에는 뭐가 도입부냐면 in, 키보드의 I를 눌러봅니다. 키보드의 I. 바로 그 위에 있어요. 단축키가 편하게. 키보드에 I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서 2분 13초에서 해볼게요. 2분 13초 정도에 멈춰 보겠습니다. 2분 13초에 딱 멈춰봐 주세요. 멈추셨습니까? 숫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키보드의 좌우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2분 13초에 멈추셨으면 여기까지가 아웃이라고요. 아까 도입부 in, 이번엔 out, 키보드에 O를 입력해 봅니다. 키보드에 O, 영문자 O, 네. 바로 그 위에 있죠. I, 도입부, O, out 해서 그 부분만 선택을 했으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이 시퀀스를 끌어오시냐면 이 부분을 봅니다. 여기 비디오, 오디오가 있어요. 비디오부터 한번 끌어가 볼게요. 비디오, 요 드래그 비디오 온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끌어서 여기 타임라인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치가 안 된대요. 아까 뭐가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였냐면 프레임 수가 미묘하게 좀 달랐거든요. 그거를 어디에다 맞출 거냐, 클립에다 맞출 거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Change the sequence, 이 시퀀스의 세팅을 match the clips setting, 클립 원래 원본의 클립에 맞추겠냐. 오케이, change 합니다. change. 다시 오디오도 끌어다가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여기 부분을 끌어다가 어디에다가 비디오 영역 여기에다가 끌어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디오도 끌어다가 어디에다가 여기 오디오, 이게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레이어, 비디오 채널도 여러 개를 넣을 수가 트랙이에요. 비디오 트랙도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고 오디오 트랙도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영상을 또는 오디오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플레이를 해볼게요. 오른쪽에 이제 이 프로그램 창에 와서 플레이를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구간만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되돌릴게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여기에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해볼게요. 이번에는 시퀀스에 앉힌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드러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비디오 플레이백이라는 거 그대로 끌어오면 아까 여기 세팅되어 있던 저 구간만 끌어와요. 이걸 그대로 끌어오면 여기에 있던 아까 인앤아웃에서 구간을 설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끌어오니까 여기 마우스에서 여기 요 타임라인이 있는 마우스에서 우클릭해서 클리어 인앤아웃에서 기존의 인앤아웃 시점 잡아놨던 걸 없애야 됩니다. 클리어 인앤아웃 할게요. 여기 소스 창에서. 그런 다음에 자, 클리어 인앤아웃 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비디오 플레이백을 여기 시퀀스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통째로 다 왔죠? 클리어 인앤아웃해서 안 가져오면 아까 구간 설정한 부분뿐이 안 가져와요.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젠 필요 없는 부분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등장화면이 있죠. 음악을 연주하기 바로 전까지는 잘라서 없애보려고요. 자, 여기에서 정교하게 선택을 하는 방법은 지금 소리가 나는 앞부분까지를 자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오디오 패널을 더 내릴 수 있어요. 오디오 패널을 끌어서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에 요 아래 표시 있지 않습니까? 아래 삼각형을 늘려서 패널을 이렇게 늘려주세요. 오디오 패널에 이 역삼각형, 오른쪽으로 보였던 삼각형을 아래로 보게 하시면 여기에 이 음파를 볼 수가 있다고요. 웨이브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확대 축소는 컨트롤, 여기다가 이렇게 얘가 밑에 있는 바를 왼쪽으로 하면 확대, 오른쪽으로 하면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이 바를 줄여주세요. 이 정도로 보면 시퀀스를 오디오의 트랙을 이렇게 크게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 음파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웨이브가 보이니까 여기 이 부분까지는 소리가 없다가 여기는 박수 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없다가 저 부분에서 바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여기 바로 앞에 소리가 시작하는 바로 앞부분에서 멈춰주세요. 자, 이렇게 멈추셨으면 앞부분을 잘라내겠다고요. 앞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까 소스 창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까지가 out이라고 해볼게요. 키보드의 O.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도 지정을 할게요. 홈, 키보드의 홈을 누르고 키보드의 I를 누릅니다. 그러면 거기 도입부가 선택이 될 거예요. 맨 앞으로 가는 건 홈이에요. 홈으로 가서 키보드의 I를 누르시라고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와 이렇게 끝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여기가 인 부분이야, 여기가 아웃 부분이야 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을 드러내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자리를 유지하면서 여기를 뻥 뚫어버리면서 지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옆에 거는 뻥 뚫으면서 뒤에 거가 자동으로 여기를 채우는 모드예요. 지금 화살표를 보면 양옆에 있던 게 이렇게 채운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요거 앞에 있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거는 그 자리를 그냥 비우면서 자르낼 수 있대요. 클릭해 봅니다. 리프트에서 그 자리가 텅 비었다고요. 그럼 이 부분은 까만 화면이 된다고요. 자, 이 방법이 아니라 옆에 얘를 볼게요. 찾았습니까? 걔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오른쪽에 이 비디오 클립이 채운다고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앞부분이 사라졌고 이 부분이 앞으로 왔어요. 플레이 해봅니다. 여기서 끊읍시다. 여기에서 지금 하이라이트가 끝나는 것 같으니까 여기 파형을 보면 그렇지.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 여기 부분에서 멈춰 볼게요. 플레이가 되다가 약 50초 부분에서 멈춰 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멈춰 볼게요. 51.25 정도 되겠네요. 위치가. 이 뒷부분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뒷부분을 버릴까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도입부 in 키보드의 I 그 다음에 이 클립의 끝에 가서 out이라고 할 거니까 키보드의 end 그 다음에 키보드의 O 해서 거기까지를 구간으로 선택을 하고 자, 레프트의 단축키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어요. 이젠 키보드에서 작은 따옴표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버렸다고요. 편집하다 보면 여기에 메뉴를 써서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다 단축키로 합니다. 그래야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홈으로 보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중간에 이 인앤아웃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만 막 자르고 싶을 때 컨트롤 Z에서 뒤로 가볼게요. 막 자르고 싶을 때는 칼을 쓸 수도 있어요. 칼은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레이저, 저 면도칼 있지 않습니까? 면도칼의 키보드 단축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키보드에 C를 누르고 이렇게 뚝뚝 자를 수 있다고요. 키보드에 C를 누르고 아까 여기 부분과 여기 시작하는 부분을 잘랐어요. 파형을 보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고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택 툴 왼쪽에 지금 여기 Selection 툴에서 V가 Selection 툴이에요. 키보드에 V 누르고 앞에 있는 거 선택 딜리트, 뒤에 있는 거 선택 딜리트 했다고요. 아까 인앤아웃으로 한 거랑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얘를 앞으로 당겨야 되는 거니까 얘를 끌어서 앞으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설명하고 비디오 편집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다시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이라이트, 여기 중간 부분은 건너뛰고 하이라이트 이 파형이 지금 센 부분이 지금 열심히 연주하는 부분이겠죠? 여기에서 보면 자, 이 중간 부분,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 바로 전까지 이 클립은 버려버리고 바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게끔 해볼까 합니다. 중간 부분에 3분 16초 24 부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파형을 보시고 이렇게 급격하게 시작한, 더 크게 볼까? 크게 보면 지금 요 부분 정도로 할게요.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부분에 지금 멈췄어요. 자, 그 부분부터 중간 부분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일단 중간 부분에 선택을 했습니까? 3분 16초 15 정도의 구간입니다. 3분 16초 15 선택했으면 키보드에 아웃 해서 아까 저는 칼라를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를 아웃 포인트로 잡았고 도입부를 어디로 잡을 거냐면 아까 여기 중간 부분 1분 4초 부분을 잡을 거예요. 요 구간을 선택해서 날리려고요. 그러면 여기다 칼라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중간 부분에 이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중간 부분에 비디오 클립을 선택해요. 아까 칼질이 돼 있어요. 칼질이 안 돼 있다면 지금 해도 칼질을 아무데나 하시고, 자, 중간 부분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얘의 첫 부분 홈을 선택을 할 거라고요. 쉬프트에 홈, 쉬프트 누르고 홈합니다. 그냥 홈하면 이 클립에 처음으로 가요. 그게 아니라 요 잘라진 부분 레이저 툴로 해서 잘라진 부분에 홈으로 갈 거니까 쉬프트 홈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선택하고 키보드에 I를 눌러서 이 구간만 선택을 해 주십시오. 키보드에 I 눌러서 이 구간만 선택을 해 주세요. 중간에 칼질했던 부분 앞부분까지 가라고 했어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Shift 홈 해야 된다고요. 됐으면 이 부분이 비워지면서 뒷부분이 채워져야 되는 거니까 얘로 하는 겁니다. 아까 얘의 단축키가 작은 따옴표였어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채우도록 하죠. 작은 따옴표.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조금 가보면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잔잔하다가 갑자기 하이라이트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지금 비디오 클립을 잔잔하다가 하이라이트 넘어갔으니까 이 구간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이. 디졸브를 걸어 보겠습니다. 왼쪽의 패널에서 이펙트로 와주세요. 왼쪽의 패널에서 이펙트로 오십니다. 이펙트에서 비디오의 트랜지션으로 가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걸 보도록 할 겁니다. 비디오의 트랜지션으로 와주세요. 거기에서 디졸브를 볼게요. 디졸브에서 가장 많이 쓰는 크로스 디졸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을 해놓고 지금 상태에서 비디오 클립을 보면 얘가 플레이 되다가 확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크로스 디졸브를 얘를 끌어다가 이 사이를 놓습니다. 끌어다가 이 사이에 놔요. 비디오 클립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크로스 디졸브를 끌어다가 이 사이에 놓습니다.
확대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크로스 디졸브라는 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걸려 있으면 천천히 보시면 비디오가 서서히 섞이면서 화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크로스 디졸브입니다. 다른 거 하나만 보고 잠깐 쉬어볼게요. 크로스 디졸브 선택하고 지우시고 딜리트. 페이지 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필에서 센터 필을 한번 볼게요. 그럼 가운데서부터 필을 벗긴다고요. 화면을 그대로 끌어서 이 사이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요. 페이지 필에서 센터 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이 된다고요. 그 외에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는 것도 있고 다양한 비디오의 트랜지션 효과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하나 넣어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할게요.